더 이상 태블릿을 거론할 필요가 없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자, 그러면은 썩은 미끼론이라는 분. 자, 태블릿은 국민 선동으로 아주 사기, 거짓으로 선동해서 헌재까지 움직인 불법 탄핵의 핵심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썩은 미끼 더 이상 파지 말자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고요. 두 번째, 태블릿 PC 조작은 가짜뉴스라던데 JTBC하고 많이 선전했죠. 그런데 여러 정황이 있고 결정적으로 포렌식 자료들이 있어요. 거기서 국가수에서도 무결성 훼손, 뭔가 건드려졌다 이게 이제 인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낮춰 말해도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조작 가능성조차 없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냥 무결성 훼손돼 버렸기 때문에 그게 건드려졌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건드려졌는지 실제로는 심각하게 건드려졌죠. 세 번째, 검찰과 언론사가 증거를 조작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또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어떤 검사나 이런 분이 막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들었다고 하죠. 검찰이 어떤 데인데 대형 언론사가 자기 망할 일을 왜 합니까? 이러고. 근데 우리가 이제 2년 지나서는 말할 수 있어요. 미국도 어땠다? 우리 발전했다고 하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보니까 특검할 때 국가적 규모의 정치 공작이 거기에서 일어나더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자, 그렇지 않다는 건 아주 나이브한 생각이다. 4번, 검찰이 JTBC와 유착하여 태블릿 진실 규명 수사를 방해한 증거가 있나? 있다. 네, 그래서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5번, 본문에 보면 자세히 써져 있습니다. 5번, 태블릿이 조작됐다던 변희재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던, 그러니까 보석 때 나왔어요. 그래서 그 2심 재판부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거가 축적되어 가면서. 근데 카톡 조사는 아직도 안 해주고 있어요. 자, 6번, 최서원 씨 사진 나오지 않아요. 다른 사진 더 많아요. 자, 그 다음 7번, 최서원과 동선 일치한다. 그나마 찾아낸 게 2개인데 3개가 불일치하는 해외 동선에서 그것도 찾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선 조작이 맞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포렌식 분석도 내일 발표에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 8번, 장시호가 최서원 것이라며 제출한 태블릿, 그때 완전히 희극이었죠. 그 뒤로 증강도 못했습니다.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9번, 태블릿에 들어있는 각종 문서는 최서원 국정농단 증거인가? 관계없는 방산전 연설문만 잔뜩 들어있습니다. 10번, 태블릿 속에서 발견했다는 오방랑 사진은 무속 스캔들을 일으킬 만한 소재는 이게 오히려 딴 아이폰으로 촬영되어 거기에 쑥 끼어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무속 스캔들을 막 했으니 차라리 이게 반대로 기획 탄핵의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기획 탄핵이에요. 11번, 예. 태블릿 실사용자로 지목된 최서원의 자백 결코 없었죠. 다른 관련자들도 태블릿 못 쓴다고 증언 여러 했습니다. 마지막 12번, 태블릿 관련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은 왜 필요한가? 자, 검찰 수뇌부, 대형 언론사, 현 정권 핵심 다 관련돼 있으니 야당 주도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겠죠. 네. 이따 토론에서 더욱 여러 가지 종합 토론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짧게, 시간이 길어서 짧게 질문 있으신 거 하고 같이 질문응답. 질문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 편하게 생각하고 해주십시오. 예, 교수님. 자유와 그 인권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가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자유가 없이 인권이 따를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그렇다 이거거든요.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 가기를 그때 쓰는 그 전형적인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포조성, 그 다음에 인격 말살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란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도 인격 말살부터 시켰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하고서 다 의아한 그 지경을 몰아낸 다음에
이제 공포 분위기, 정권을 잡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현 정권은 그럴 수 있다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한 사회를 보여주겠다는, 이것은 분명히 공산주의로 가겠다, 이거하고 같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념적인 태도, 그러니까 그 이념적인 태도가 공산주의라는 것은 옛날에도 뭐 동양 같으면은 대동사상 같은 거 있고 사람들이 막 공동체 이뤄서 뭐 공유해가지고 살면 좋다, 그거하고 달라요. 공산주의. 이 지금 이데올로기화된 공산주의. 그럼 왜 다르냐? 제노사이드, 스탈린식 대량 강제 수용소를 통한 학살, 이런 걸 제노사이드는 나치가 있지만 전체주의라는 점에서는 같죠. 속성이. 그런 전체주의적인 뿌리를,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차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것을 부정한 세계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정당화해요. 뭘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적, 공산사회 건설. 그래야 그게 역사의 발전이고 필연이고 그게 진보고, 그런 이념 태도로 모든 게 정당화되는 그런 경향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야,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사태가 이 2년간 유독 많이 벌어진 것은 그처럼 공산 전체주의와 이념적 뿌리가 비슷한 사상 태도, 이념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제도권 핵심에 진출한 예를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완전히 본격적으로 그런 예가 열렸기 때문에 야, 참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사태의 연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집니다. 인류의 오랜 지혜를 거스르는 것이고, 제가 맹자에도 들었지만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반드시. 2000 몇백 년 된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전체주의적인 경향이 승리했다면 우리는 맹자의 책을 구경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저 맹자의 책을 읽고 불인인지지심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없습니까?